대부분 사람들은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한 줄 혹은 두 줄로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치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은요 좀 기분 나빠해요. 자기를 무시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소통을 잘하라. 생성형 인공지능하고도 소통을 좀 잘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관련 컬럼니스트이자 인공지능 강의를 하고 있는 이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 특강에 이어서 좀 쉬운 인공지능을 가이드하는 그런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면서 가장 필수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가 뭘까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검색창에서 사용자가 입력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누구든지 내가 어떤 짧은 문장을 입력시켜서라도 잘 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로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기 위한 연구하는 작업 혹은 직업 이런 부분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 대표적인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 관련되는 뉴스도 많이 떴는데 미국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이런 사람을 구직을 하는데 연봉이 최소 1억 이상이더라고요. 프롬프트만 잘해도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왔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한 줄 혹은 두 줄로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치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은요 좀 기분 나빠해요. 자기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소통을 잘하라. 생성형 인공지능하고도 소통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줘라.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렇게 물론 컴퓨터니까 물 주면 큰일 나겠죠. 키보드에다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물을 줘라는 의미는 이게 안에 결과치가 좋은 싹을 틔우고 나무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물을 주면은 훨씬 더 결과치가 예쁘게 나옵니다. 뭐 예쁘다는 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를 잘 나타내는 프롬프팅 하기 위해서는 물을 주라. 그 다음에 소통을 잘해라. 이것도 사람 관계에서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식물하고의 관계에서만 기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챗봇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준비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이제 전문 용어를 하나 쓸게요. 페르소나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페르소나 그게 뭔데? 옛날 말인데 페르소나 직접적인 단어는 가면이라는 말이에요. 가면. 근데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는 감독이 특별히 어떤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감독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연기를 해주는 그런 배우를 감독의 페르소나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여행 계획을 하나 짜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는 여행 전문가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프랑스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프랑스 여행 전문가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 챗봇이 정확하게 지가 이제 프랑스 여행 전문가인 것처럼 빙의를 하고 알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까 물을 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시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시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첨부 문서를 PDF로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좀 심플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프롬프트를 길게 써줘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가져와서 첨부를 시켜주고 나도 이처럼 여행 계획을 짜줘 이러면은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통을 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너무 툭툭툭 던지지 말고 좀 친절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내가 지시만 내리면은 이 친구가 기분 나빠하게 상대편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챗봇도 마찬가지. 조금 칭찬도 해주고 실제 칭찬이 먹힙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는. 그래서 칭찬도 해주고
좀 더 친절하게 여러 가지 사례도 들고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가정을 여러 가지를 내가 원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해줬을 때 챗GPT는 아니면 생성인공지능은 훨씬 더 대답을 잘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번 페르소나를 설정해 주는 게 힘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도와주는 설정이 있습니다. 챗GPT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왼쪽 하단에 보면은 자기 로그인 아이디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눌러보면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문단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위에는 자기를 아까 쭉 이렇게 사용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난이 있고, 하나는 이 챗봇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적는 그런 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다 입력을 해놓고 세이브를 해놓으면은 내가 특별히 페르소나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과치를 내줘요. 그래서 반드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써달라. 그게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특히 챗GPT를 잘 쓰는 지름길입니다. 이 챗GPT에서는 GPTs, 한마디로 커스텀 GPT가 있습니다. 커스텀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주문형 GPT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문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춤형, 가장 사용자한테 가장 맞게끔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GPT 스토어에서 나중에 아직까지는 유료 안 되는데 이미 스토어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유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자신 것을 팔 수도 있고 남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다음에 또 따로 기회가 되면은 이 GPT 스토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매번 괴롭다. 그러면은 나의 GPT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글쓰기 GPT 하나 만들고, 그림 그리기 하나 만들고, 로고 하나 만들고, 뭐 영화 검색하는 거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매번 설정해 놓으면은 거기에 따로 전부 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해당되는 설정을 다 해두는 창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프롬프팅을 하는데 초보에서 중수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레벨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페르소나 예시 이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커스텀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GPTs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은 좀 재미있게 프롬프트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